네, 진짜 주식 3부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자, 시장은 요동쳐도 고수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식 고수들과 함께하는 전략의 장,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그 전략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태민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노력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자기 첫 방송, 개편 첫 방송에 사과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좀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제대로 좀 속에 있는 거 못 꺼내드린 것 같아서 지금 좀 시원하게 좀 꺼내드리도록 그렇지 하겠습니다. 않습니다. 수익률 대회 시즌 1 우승자 우리 권태민 대표 개편 첫 방송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요.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대옥입니다. 얼굴로 승부하지 않고 수익으로 승부하는 김대옥입니다. 얼굴보단 수익으로 예. 승부한다. 우리 김대복 대표님 오랜만에 뵀습니다. 그렇죠. 강연을 뒤에 말미에 해주셨는데 예. 이제 저희 이제 프로그램을 직접 또 출연을 하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알찬 정보 주실 예정이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롭게 진짜 주식에 지금 참여하게 된 박종현 파트너입니다. 거래대금 분석을 통해서 지금 새롭게 참여한 만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새 얼굴 우리 박종현 대표도 이제 매주 월요일 이렇게 세 분의 조합으로 이제 달려갈 텐데요.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첫 방송이고요. 개편 후 첫 방송이고 오늘 저희가 특집으로 해서 2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달려갈 텐데요. 첫 방송이 2시간은 아니고 미증 씨가 오늘 노동절로 인해서 휴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답답함 마음을 해결해 드리는 속 시원한 이야기로 달려가 볼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이제 달려가 볼 텐데요. 먼저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먼저 우리 권태민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중국의 힘, 차이나 파워다. 중국의 힘, 차이나 파워다. 네. 무슨 내용일까요? 뭐 잘 아실 겁니다. 그 주말에 깜짝 뉴스가 있었죠. 알리바바에서 AI 칩을 만들겠다. 엔비디아 거를 쓰지 않고도 딥시크 같은 걸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딥시크가 나왔을 때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알리바바 이런 그 뉴스를 보고 이 멘트를 보고 시장은 정말 화들짝 놀란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3% 정도 빠졌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반도체 관련된 그러니까 엔비디아 향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다 좀 급락이 오는 최근에 흐려봤을 때는 급락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고요. 전기전자 업종이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만큼 시장은 같이 흘러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의 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구나 다 바라는 게 주식쟁이들은 네. 이런 걸 바랄 거예요. 중국과 미국이 빨리 좀 손을 잡고 손까지 안 잡더라도 이제 이 싸움을 지루한 싸움을 좀 끝내고 세계 경제가 잘 굴러가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저는 미국이 맞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틀렸다고 말하기도 좀 뭐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많이 말씀드린 건데 미국이 여기 있고 예전에 빅2로 네네. 우리 빅G2라 그래가지고 빅2로 해가지고 우리 세계를 우리가 다스리자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다스리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G2.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외환시장 개방. 근데 중국에서 아니야 그냥 너 혼자 1등해. 나 안 할 거야 하고 개방을 안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외환시장을 개방할 경우에 잘못하면 중국 같은 나라들은 그 위안화를 고정환율제로 갔었다가 변동환율로 바꾸긴 했지만 사실상 예를 들어 1달러당 1위안이라고 예를 가정을 했을 때 뭐 1.5위안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 시작을 다시 1위안으로 해 정부에서 하면 1위안부터 시작되는 그런 그 고정환율제를 썼었어요. 요즘 변동환율 쓰고 있지만 변동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원하는 건 그겁니다. 미국을 다 따라와서 잡아먹을 수 있는 중국은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미국은 제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중국의 그 경제 속국이 될 수도 있다는 좀 위험감을 감지를 한 거죠. 좀 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이 여기 1등이 있고요. 네. 2등 하라는 겁니다. 근데 3등이 여기 있으면 1등 쪽이 가까운 2등 하지 말고 저 3등 쪽이 가까운 2등을 해. 격차를 벌려서 우리랑은 따로 생각하지 마라. 그게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중국은 아니야. 우리 1등 안 하더라도 2등 니네 말대로 할게. 대신 너희가 근사치에 있는 2등 할게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중국은 이제 이 무역을 막아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사실상 그만큼 인구도 많고 그렇죠. 내부적으로 뭐 다 뭐 소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생산도 가능하고. 그래서 중국의 힘이라고 제가 차이나 파워라고 해놨는데 이 차이나 파워가 이제 갈수록 좀 더 득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술 IP 직접재산권을 다 막아놓고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단한 정보고 대단한 기술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반도체 알리바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리바바가 칩을 개발했다? 엔비디아 칩 개발을 못했다고 저는 봐요. 네. 앞으로 단계를 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 격차는 한순간에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는 가되 따라갔을 때 벌써 한 단계 더 앞서 나간다는 거죠. 예전에 레거시 쪽 보면은 삼성전자를 따라하지 못했던 것처럼 알리바바는 대신 이제 딥시크가 H20 칩 가지고 딥시크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걸 안 쓰고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걸 안 쓰고도 만들었다는 얘기를 했으니 알리바바가 그 정도 칩이 필요 없이도 다른 거 다 구현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애들러서 한 것 같거든요. 네, 네. 뭐 더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 되겠지만 오늘 장은 한마디로 중국의 힘을 본 시장이다. 중국의 힘이 예상보다 강하다. 이렇게 한번 느껴보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중국의 힘이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 우리 증시는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서학개미도 네. 많이 있고 네네. 그리고 또 요새는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중국 관련된 그걸 뭐라고 부르던데 어쨌든 네. 중국 관련돼서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적으로 간다면 권태민 대표님 보시기에 어느 전략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실까요? 저는 지난번 베스트 파트너스 대회 때도 네네. 그랬고 그다음에 우리 클럽 방송에서도 일요일날 특별 방송에서 이렇게 이제 시황을 가끔 해드리는데 다들 시장이 좋다라고 지금 8월달 초에도 그랬고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세요. 좋아질 건데 시장은 결론엔 좋아집니다. 근데 많이 올랐다가 예를 들어 2200부터 3200까지 올랐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이건데요. 3200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200-300포인트만 빠지면 1000포인트가 오른 상태에서 200-300포인트만 빠지면 개인들은 이 1000포인트 벌었던 돈을 다 날리고 더 날리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현금 30% 꼭 갖고 계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장 업종 대표주는 한두 종목 갖고 계시되 사실상 뭐 그동안 많이 떨어진 종목을 미리 사놓고 간다. 네.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예요.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구를 뭐 디스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이 얘기했는지 모르니까. 근데 저랑은 완전히 틀린 게 살아있는 종목을 사야 돼요. 왜냐하면 가지 않는 종목을 미리 사놓고 갈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본인이 직접 투자할 때 그렇게 할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급등주 합니다. 시장에 살아있는 종목 자기는 혼자 하는 매매를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리딩할 때는 이거는 뭐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저는 뭐 누군가 계시겠죠. 한경이 없겠지만 결론엔 바닥을 좋아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종목이 이렇게 싸게 거래가 된다고 제일 좋죠. 근데 가야 말이죠. 시장에서 주식이 떨어지는 것은 주주들이 팔아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유 없어요. 그래요. 많이 파니까 떨어지는 거죠. 주주들이 많이 사주면 올라갑니다. 네. 사자세가 더 많으면 결론적으로 짧게 또 이제 줄여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이 주식이 떨어진 건 이유가 있고 올라가는 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수급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좋아할 때 환호할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5만 원짜리가 10만 원 했다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10만 원에 들어가서 12만 원, 13만 원 먹을 게 있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혹자들은 그래요. 5만 원짜리 10만 원 되면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질 거야 합니다. 근데 12, 13, 14, 15, 20 갑니다. 떨어질 거야 계속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20에서 15만 원 되면 거봐 떨어졌잖아. 이건 다 바보야 하는 얘기예요. 인디안 기후제네요. 그럼요. 네. 그런 투자 방법은 안 되고요. 대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 좋은 시장이 한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쭉 가긴 가되 충격 안 주고는 안 갑니다. 네. 강조하고 싶은 말은 밑에서 샀던 개인들한테 주식을 또 넘겨야 되잖아요. 네. 위에서 아래에서 뺏어 먹고 그러면 개인들이 아래에서 던진 걸 뺏어 가지고 위에다 던져야 되는데 유입을 하는 거죠. 개인들을 유인해 가지고 던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개인들이 많이 사 가지고
있는 그대로 다 먹고서는 온전하게 다 먹고 팔게끔 안 만들어요. 네. 충격을 팍 주죠. 그 중에 소수는 운 좋게도 다 팔고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욕심은 한이 없어서 끝까지 갑니다. 저도 끝까지 가는 주의예요, 사실. 그러면 가는 말에 왜 올라타도 왜 내립니까? 쭉 가다가 나 이제 죽을 것 같으라는 신호가 있어요. 거래량이 나타나거든요. 대량 거래 발생되면서 주가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 같이 팔면 되는 거예요. 무릎에서 어깨에 팔아라. 바닥을 다지고 바닥이 확인돼야 무릎이 있는 거지 내려갈 때 무릎 없고요. 네. 위로 올라갈 때 어깨는 머리가 있어야 어깨에 있는 거기 때문에 머리 없이 어깨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확인하고 떨어지는 어깨에 팔아라. 머리 버리고 발목 이상 밑에 버리고 몸통만 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다 먹으려고 생각은 하되 그게 다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현금 30% 꼭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시장은 태풍이 지금 불고 있는데 저기서 쓰나미가 오고 있습니다. 발목까지 차면 못 느낍니다. 무릎까지 차도 못 느낍니다. 허리까지 찼을 때 못 움직이면 그때 느낍니다. 그때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욕심내서 과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달리는 살아있는 종목을 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현금 30%에 대한 네. 부분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권태민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에 대한 한 수 저희가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김대복 대표는 오늘 시장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김대복 대표의 한 수는 예, 저는 뭐 1등의 두려움이라고 했었는데 1등의 두려움. 예, 그게 이제 뭐 우리 권 대표 생각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1등의 두려움. 항상 그 대장이 되면 2등에 따라오는 데 대한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AI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예,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쇼크를 받았다. 이런 것은 알리바바의 어떤 성장, 예, 이게 사실 그 권태민 대표가 얘기한 거 똑같아요. 생각은 뭐냐 하면 중국의 어떤 따라오는 속도가 2등인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 칩을 안 쓴다. 이렇게 너희들 얼마나 배짱이 있어서 안 쓰느냐.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딥시크 때하고 달리 이게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추측하건대 추론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추론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정품을 안 쓰더라도 지금 현재 이 실행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중국이 얼마나 성장의 속도가 빠르냐 하면 파운더리를 옛날엔 TSMC에 맡겼댔는데 네. 이걸 안 맡기고 중국에서 다 생산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위협이다. 특히 이제 여기 중국의 신생 반도체 회사 캠브리콘이라는 회사가 그 상반기에 그 매출이 4,000%나 늘어났거든요. 그 이 4,000%가 늘어났는데 어마어마한 흐름이고 A주에서 시총 1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2의 엔비디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 우리나라 하이닉스로 따지면 하이닉스에 어떻게 보면 매출의 1.4%밖에 되지 않는데 시총은 68%나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쪽이 버블이긴 분명히 버블이 맞는데 네. 2등이 이렇게 따라오니까 1등이 부담이야. 근데 1등이 그냥 왜 부담이 가졌나 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부담을 갖는 거다. 그러니까 2등의 당연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등도 많이 올라 1등도 있는 상태에서 2등이 갑자기 치고 나오니까 올라오니까, 네. 이거 부담인데 그전에 예전에는 엔비디아 거 안 쓰면 그 젠순왕은 우리 거 안 쓰면 너 이게 모두가 안 돼. 그랬는데 얘들 거 안 쓰고도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성능은 확인 안 했지만 지난번에 딥시크의 충격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 9월 달은 사실은 어떤 공포의 달입니다. 그 이제 1928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9월 달은 12월 계절적인 환경에서 가장 나쁜 달이거든요. 가장 나쁜 달이고 평균적으로도 한 1.8%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 4년 동안 9월 달에 오른 연도가 없어요. 그냥 다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9월 첫날에 나와가지고 시장을 부담을 우리 시장에 줬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큰 그림에서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이제 뭐 정부를 못 믿는 것 아니고 뭐 믿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판을 딱 깔려고 하는데 정부가 뭔가를 계속 이렇게
내놓을 듯 하다가 안 내놓으니까 지금 외국인이 싹 뒤로 빠졌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개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들어오지 않았다가 들어왔다가 지금 이제 하루는 오르니까 우욱 따라 들어갔다가 하루 내리니까 쑥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개인들을 길들여가지고 개인들이 한번 왕창 터지는 이런 자리가 되면 주가는 급등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금년도는 프리미엄, 우리가 프리미엄 시대로 들어가는 어떤 진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디스카운트 됐던 대한민국이 네. 프리미엄으로 가기 위한 어떤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과정까지 살아남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돈을 왕창 벌 수가 있다. 그래요. 그렇게 보고 아까 뭐 30% 권태민 소장 현금 30%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마지막에도 잘 버텨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잘 버티고 여기서 주식을 다 떨려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떨려 나가면 마지막에 최종 승자는 여기에서 견디는 사람, 9월 달을 잘 견디는 사람이 10월, 11월, 12월 그리고 내년도를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9월은 1등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조심하되 그래요. 많이 빠지면 그것은 오히려 좋은 기회로 잡자. 이렇게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9월 시장에 대한 전망을 또 여쭤보긴 할 텐데 그렇다면 김대부 대표님 앞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모든 이야기를 좀 담아서 좀 뭐라고 할까요? 서로 충돌이 되는 이 부분도 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건지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 김대복 대표가 바라보고 있는 현 시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취하면 가장 좋은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 이제 지금은 이제 지수를 얼마나 올라가겠다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네. 이제 이미 숲은 이제 조종의 단계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돌아가는 이런 장에 시장의 순환매의 어떤 길목을 지키는 이런 전략 그리고 새롭게 이런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갖고 가다가도 다음날에 툭 떨어지는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역시 욕심을 버리고 여기를 이 9월 달을 잘 버티면 돈이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순환매를 보는 나무를 보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버틴다라는 말씀 자체가 종목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테니까 좀 방망이 짧게 잡고 그때그때 좀 대응을 하자. 그러면서 버텨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지. 네, 저는 이제 그렇죠. 예, 그렇죠. 원래는 그런 거고요. 네. 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보유하고 입장에서는 계신 그런 분들은? 거고, 만약에 지금 이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종목이 왔다고 이틀, 3일 올랐던 거 따라가면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만 내가 만약에 해결한다면 그것만 나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면 그럼 9월 달도 좋은 장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장은 이미 우리나라가 프리미엄이 이제 붙어가려는 이런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이런 거 우리나라 지금 올랐다고 하지만 PBR 선행 PBR로 보면 1배 전후로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대비하면 뭐 선진국 대비할 수도 없고 뭐 이머징 마켓을 대비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어떤 주가에서 거의 50%에서 100% 지수가 상승해야만이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간다고 보니까 그래요. 지금 요 시점 9월 달을 잘 버텨야 되겠다. 이런 생각. 버티는 다양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네, 권태민 대표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 봐요? 저평가됐다는 말씀 맞고요. 네. PBR 1 뭐 미만, 뭐 그 이상 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시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타인이 볼 때 타인. 우리나라의 국민들이나 우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투자자들이나 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저평가돼 있어. 네. 라는 얘기는 다 합니다. 지금도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올랐지만 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외부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됐어 한다면 막 투자하는 건 지금까지 왔는데 네. 더 못 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메이저들이 자꾸 누르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대부 대표님께서 30% 제가 현금 얘기했고 김 대표님은 기다려 이게 같은 맥락으로 저는 네, 봐요. 네, 네. 왜냐하면 30%를 현금 30%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선 절대 쓰지 마 얘기 아니고요. 30% 갖고 있는 것을 현금화를 시켰다가 네. 트렌드 나오는 종목 김대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트렌드 나오는 종목이 있으면 바로 들어갔다가 먹고 빠지고 이제 그러지 요즘에는 말씀하신 대로 시장을 워낙 잘 보시니까 김 대표님께서 그 종목이 2, 3일간 못 가요.
그래요. 이틀도 잘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급등주를 사서 상을 갔다면 그 다음 좀 팔고 나오는 이런 투자 방법이지. 좋습니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잠시 후에 뭐 계속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박종현 대표의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박종현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 달리는 말이 한 수다. 달리는 말. 세 분이 지금 결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달리는 말이 한 수다. 네. 달리는 말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은 뭐 오늘 수급상으로도 보나 상승 종목으로 보나 보시게 되면 이전의 시장 주도주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 방위산업, 원자력이었습니다. 네. 근데 원자력도 신고가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 지금 현재 시장을 보시게 되면 오늘 거래대금 기준으로 한 2천억 이상 들어온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은 조선 쪽 그리고 방위산업 쪽도 오늘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2분기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분기는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니까 네. 코스피 기준으로 3,280포인트, 그게 PBR 1.1배였습니다. 그걸 제시해 드리고 제가 인버스 ETF를 어느 정도 3,250포인트에서는 10% 내지 20% 투자하면서 거래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도 어느 정도 개별 종목 장세가 전개가 되니까 매매 관점에서 보는 종목군들은 스윙 투자가 아닌 제가 보는 관점에는 10월까지는 계속 이런 패턴이 나타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네. 그런 부분은 관세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지금 실적 시즌이라 또 10월 달부터 실적이 또 발표가 되는데 관세 영향으로 실적이 더 좋지 않을 거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이것도 한번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9월에 우리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요? 다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시나요? 금리 제가 보는 관점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뭐 제약바이오나 이런 종목이 오르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금리 인하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기대감이 있고 또 일본 쪽은 또 금리 인상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좀 이런 경계감, 리스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연속성이 있어야 시장이 정고점부터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장 큰 이슈는 관세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좀 상승에 좀 발목을 잡고 있고 시장이 어쨌든 우리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 시장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려면 그래요. 자사주 요 상법 개정 3단계 법안이 통과가 돼야 이런 부분이 외국인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게 국내에 있는 개인 투자자나 이런 분들은 뭐 상법 개정 당연히 되겠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번 속았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 수급은 어느 정도 이 상법 개정이 확정이 돼야 수급이 좀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10월 달에 일본의 금리 BOJ 인상이 남겨져 있기 네네. 때문에 강한 수급이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드립니다. 3,250포인트. 정고점이 3,280포인트인데 지금 상법 개정 관련 자사주 소각 관련된 부분이 9월 말에 본회의 때 지금 통과가 예상이 되는데 좀 9월까지는 어느 정도 이 변동성 단순하게 보면은 조정 시 매매 관점에 있는 것들은 조정 시 매수. 네. 근데 또 반등 나오면 박스권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스윙 투자는 적합하지 않고 단기적인 입장에서 박스권 3,200 위로 올라올 때는 매도로 대응하고 리스크는 ETF로 어느 정도 시장 리스크를 좀 해지하는 게 지금 시장에 가장 적합한 매매법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좀 정리를 좀 명확히 해보면은 저희가 잠시 후에 일단 9월 시장에 대한 전망 그 이후의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따로 여쭤보긴 할 텐데 네네. 그럼 현 시점 개인 투자자분들은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네네. 다양한 분들의 좀 초점에 맞춰서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다면 ETF는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게 가장 맞다고 보신다는 걸까요? 저는 ETF는 저 실제 유료 그 클럽에서는 1,300원 이하, 1,200원대는 저희가 10% 이상 편입을 좀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올 때, 말 그대로 ETF는 인버스 ETF는 시장이 올라가면은 떨어지겠죠. 떨어지죠. 네. 그러면 박스권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9월 달도 아마 반등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럼 그 구간 1,300원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 해지 형태로 좀 어느 정도 포트에 저는 현금을 10% 보유한 것보다는 ETF에 투자를 해서 그래요? 박스권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좀 리스크를 해지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 뭐 세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세 분이 생각하시는 꼭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의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세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 121비는 우리 권태민 대표가 준비한 키워드거든요. 우리 김대표 대표님, 121비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뭐에 대해서 121비라는 말이 나올 것 같으세요? 그치 뭐 호악제, 호재와 악재? 호재 악재에 대해서 너무 이게 뭐 한쪽으로 방향을 가져가지 마라. 그런 뭐 게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런 쪽의 이야기가 뭐가 있죠 지금 시장에서? 너무 한쪽으로 호재와 이제 악재 뭐 얘기하면. 조선이 좋다 그러면 조선을 훅 따라가면 그 물 먹인다는 얘기죠. 아, 그런 그리고 쪽의 근데 이야기가. 이쪽이 나쁘다고 하면 이쪽으로 빠지면 오히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 같은데 모르죠. 제가 뭐 모르죠. 권 당연히 대표님, 일본 아니 네. 우리 권 대표님 마음에 내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모르지. 그러니까 예측을 해보는 거죠. 예, 자, 그럼 그렇지. 짧게 우리 박종현 대표는 121비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세요? 시장 조종에 뭐 1위비 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 그런 같습니다. 느낌? 예. 그래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121비를 품고 있는지 오늘의 이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 종목별 1위 1비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알테오젠과 같은 기술 수출 강자들은 기관 수급에 활짝 웃었지만 펩트론이나 삼천당제약은 눈물을 흘렸는데요. 같은 업종 안에서도 기업력과 실적을 기반으로 흐름이 극명하게 갈린 겁니다. 그런데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미국발 약가와 관세율 인상 부담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자금 집행을 보류하고 있어서 당분간 기술 수출 모멘텀은 숨고르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K바이오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하반기에는 웃는 모습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 1위 1비에 대한 섹터는 바로 바이오입니다. 네, 꼭 봐야 될 섹터 우리 권태민 대표는 바이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앞서도 정리를 좀 도와주셨는데 이게 몰랐는데 글로벌 제약사들과 체결한 기술 수출 계약 규모가 11조 5천억 엄청났네요. 이렇게 다르다가 이제 하반기에서는 기술주 계약이 다소 좀 주춤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규제 가능성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 되었던 이런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도 우리 권태민 대표가 제약바이오를 선택하신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말에 또 뉴스 하나 나왔죠. 네. 그 관세 관련돼서 상호관세 관련돼서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 2심 법원이 판결을 했고 이제 대법원 올라가 있잖아요. 상고를 해가지고. 근데 지금 대법원이 보수 인사들로 좀 쳐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다른 나라와 틀리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큰 이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이 정도의 이런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건불 10년이다 우리나라에. 네.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평생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아부를 하는 뜻으로 이런 선진국에서 대법관들이 판결을 낸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결론적으로는 이 법을 완전히 받들어 고치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패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걸 봤을 때 현재까지 분위기를 봤을 때 네. 10월 4일 날 뭐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관세를. 그게 이제 대법원 판례까지 다 생각을 해서 이제 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관세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것도 있고, 바이오, 기술 수출, 저는 염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기술력이 있으면 지금 그 글로벌 그 제약사들의 그 특허 만료 시점이 너무 많이 이제 다가오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알테오젠의 그 키트로데 제형 변경 이게 눈앞에 다가가 있고 9월 달에 발표가 나고 10월 달부터 판단하고 머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 진행이 된다. 그리고 박순재 대표, 알테오젠의 박순재 대표가 또 뭐 지난번 인터뷰 때 보면 뭐 1년에 하나 정도 라고 했는데 이제 추가적인 라이센싱 아웃이 연말 정도에 하나 나오지 않을까 10월, 11월 4분기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한 기대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앞에서 이제 그 알테오젠은 웃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인데 일단 기술력이 확인된 그리고 향후 실적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라이센싱 아웃이 하나가 되면 기술 수출하게 되면 단순히 계약금은 조금 받습니다. 계약금 몇백억 받고 조 단위 막 이렇게 라이센싱 아웃이 되고 그다음에 제약이 약품이 나와가지고 흘러갔을 때 이제 판매가 됐을 때 네. 이제 들어오는 러닝 개런티 로열티가 또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많이 팔리면 팔수록 돈을 많이 수령을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알테오젠에 대해서 좀 약간 노이즈가 있었죠. 외국 증권사에서 노무라 증권에서 계속 팔더라고요 며칠 동안. 그러더니 다 팔았는지 팔고 나서 이런 그 셀 보고서를 냈어요. 네. 그런데 지난주에 또 나왔죠. 뉴스가 뭐라고 나왔냐면 맥쿼리 증권에서 59만 원 목표가, CLSA에서 58만 원 목표가. 결론적으로는 외국사에서 이 종목을 커버하기 시작을 했고 세 개의 증권사에서 나왔는데 하나는 좀 안 좋고 두 개는 좋게 나왔거든요. 오늘도 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고 그런 거 봤을 때 기수출에 대한 우려를 앵커께서 네. 앵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캐스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 우려는 안 해도 된다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이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자는 건 아닌데 이 기술력이 확보되고 필요한 것은 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만약에 라이센싱 아웃이 또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주 폭발적인 그런 그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라이센싱 아웃을 직전에 있다라는 회사들보다는 네. 지금 확인이 된 회사들 그리고 체결이 돼서 추가적인 라이센싱 아웃이 나올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로만 좀 압축해서 보신다면 바이오라고 다 바이오라고 보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요. 옥석 가리기 분명 필요하죠.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업종 내에서 니프티 피프티 장세가 벌어져요. 예전에 미국 증시 급등할 때 뭐 30개, 50개 종목만 올라가고 시장을 주도했듯이 우리나라도 바이오 쪽에서도 한 3, 4개, 4, 5개 종목, 많으면 10개 종목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앞서 나가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요.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제 바이오 쪽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뭐 알테오젠의 뭐 종목 뉴스만 들어가 봐도 다들 뭐 기사를 다 많이 나와 있어요. 지난 주말에도 이제 나왔으니까 그거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요. 바이오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제일 좋다 뭐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뭐 기술력도 확인이 됐고 그래서 4분기에는 기술주들의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또 평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대복 대표와 박종현 대표는 이 바이오에 대한 의견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김대복 대표 짧게 한번 여쭤볼까요? 바이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바이오는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좋게 보는 이유는 네네. 뭐 사실 금리 인하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금리 인하가 만약에 미국이 안 되면 근데 거의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는 거의 뭐 된다고 보고 거기서 이제 빅컷이냐 쇼컷이냐 쇼스텝이냐 빅스텝이냐 갖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도 알 수는 좋게 생각하면 그렇죠. 지금 이제 패드워치에서 88% 정도 되니까 무조건 된다고 봐야 되죠. 근데 우리가 공포의 달에는 혹시 오히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되면 기대감 때문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것이 되는 한 기대가 있는 한 지금 이제 바이오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바이오가 많이 올랐으면 괜찮은데 일부 종목들만 올랐지 그렇죠. 전혀 안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가 전체적으로 막 올라가는 이런 시점에서 보면 제대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김대복 대표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김대복 대표가 보기에 이 제약바이오 만약 관심 있게 본다고 하면 제약바이오 안에 섹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CDMO, ACD, FDA 그리고 또 요새는 비만 치료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치매 치료제 뜨겁고 김대복 네. 대표는 어느 쪽을 보시나요? 제일 좋은 거는 비만 치료제이고 비만 치료제 쪽. 두 번째는 이제 항암 치료제. 네. 요즘 이제 좀 ADC 따끈따끈하게 들어가는 네. 것들, 뭐 현대 뭐 ADM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좀 것들 눈여겨보고 계신다. 네. 좋습니다. 우리 박종현 대표는 바이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말씀해 주셨듯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바이오는 어차피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는 섹터이고 사실 오늘 뭐 제가 오늘 섹터로 정책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바이오 쪽도 제가 고민을 했던 섹터입니다. 일단 뭐 앞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패드워치에서 87% 정도 금리 인하를 좀 예측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일단 기대감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그리고
하반기에 또 학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연말과 연초에 패턴으로 일단 패턴적으로 강세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른 업종, 다른 종목 대비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안정적인 그래요. 측면이 나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매매 관점에서는 조정 시점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를 봐야 된다. 그럼 네. 그 봐야 되는 시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보시나요? 그게 지금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보고 제약바이오 담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제가 거래대금 기준으로 해서 종목군들을 좀 선별을 해봤는데 네. 저는 매매 관점에서는 지금 앞서 이제 설명드린 비만 치료제들, 인벤티지 랩이나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강하게 거래대금 들어오고 네. 지금 3거래일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11선, 21선 부근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은 좀 매수 관점을 보시고 상단 추세에서 어느 정도 단기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한 포지션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권태민 대표가 선택한 눈여겨봐야 될 섹터 바이오 저희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또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내척입니다. 내척을 살펴보는데 이거는 김대복 대표가 준비한 키워드거든요. 권태민 대표님, 내척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일까요? 키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요. 뭐 구척 당신이니까 네. 사척 당신은 아니고 제가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네. 뭐배 얘기일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요. 우리 박종현 대표는 내척 재밌게 한번 내척 뭐가 연상되시나요? 연상 퀴즈 내척. 오늘 주도 업종들 아닐까요? 월요일 네 가지 팀, 업종. 월요일 팀의 재미는 포기하고 우리 내용 쪽으로 한번 가보자. 저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척 과연 어떤 얘기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캐나다는 노후된 잠수함 4척을 교체하기 위해 잠수함 조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 60조 원인 이 대규모 사업에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최종 후보로 올라섰습니다. 두 기업은 손을 잡고 2035년까지 새 잠수함 4척을 납품하겠다며 빠른 납기 전략을 앞세웠는데요. 만약 선택을 받는다면 조선 기자재 기업들까지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업계는 미국과의 마스카 프로젝트 기대감까지 뒷받침해주면서 대형 조선주뿐 아니라 기자재주 전반으로 순환매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수함 4척이 불러온 기대감, 오늘의 두 번째 섹터는 바로 조선 기자재입니다. 네, 우리 김대복 대표가 선택한 내 마음속의 탑픽 섹터, 내 마음속의 한수 섹터는 조선 기자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은 이제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 트럼프가 진짜 우리 좀 살려줘 이렇게 얘기했던 거가 바로 조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스가라고 하는 건 네. 미국의 어떤 조선을 위대하게 이건데 여기에 이제 우리의 조선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네. 근데 이거 시장에 많이 반영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우리 이제 관상이 있죠.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면 영화 맨 관상. 마지막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딱 저기 있는 파도를 보지 말고 네.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봐라. 그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어떤 큰 물결로 지금 들어왔는 거고 이건 이미 시장이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네. 전 세계에서 조선을 가장 잘하는 지금 많이 만드는 나라가 중국이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인데 미국은 지금 현재 1년에 한 척도 잘 못 만들어요. 네. 근데 지금 옛날에 그냥 1년에 하루에 한 척씩 만들었던 이런 나라가 못 만들어서 한국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보면 모든 것들은 미국의 어떤 법들을 다 바꿔서라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조선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현재 조선을 만들고 미국에서도 조선을 만드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상선을 만들고 군함을 함정을 수리하는 이쪽에서만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게 방산의 일종이 되는 거고요. 그 흐름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지금 이제 캐나다의 지금 이제
잠수함 네네. 사업 아닙니까? 이 잠수함 산업이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영국에서 1998년도에 지금 잠수함을 이쪽으로 인도했는데 그때 3,000톤급의 빅토리아급의 어떤 잠수함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지금 이제 우리 하나오션이나 지금 현대 이제 그러니까 현대 지금 이제 그러니까 현대 조선해양에서 지금 이쪽으로 간다. 현대중공업에서 같이 원팀으로 인해서 만드는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잠수함을 만들면 이거는 방산의 일종이지만 결국은 잠수함을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면 원자력까지도 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는 아직 최종 후보로 됐지 선점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기대감이 기대감은 이제 그만큼 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배를 하나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감이 어마어마한 거고 사실은 중국의 배들은 2010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배들이고 그래요. 미국의 배들은 그 2000년도 이전에 만들어졌던 배니까 다 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어마어마한 거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봐야 된다. 올랐다가 내렸다 하면서 계속 우상향할 향후에 것이다. 우상향으로 갈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의 조선 또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가는 종목만 좀 가는 느낌이 있고요. 물론 조정도 받고 가긴 하지만 부담이 된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키 맞추기가 나올 것이다. 조선 쪽은 워낙 사이클이 크고 길기 때문에라고 또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대복 대표는 어떤 의견일까요? 조선을 대하는 그러면 전략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전략으로 조선 섹터를 접근해야 될까요, 김대복 대표님? 지금은 이제 조선이 이제 가면 원래는 이제 가벼운 애들도 더 가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큰 애들부터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을 만드는 애들부터 갔단 말이에요. 하나오션부터 현대중공업 이런 쪽 시장 흐름이 갔고 이게 지금은 이제 최근 들어와서 조선은 이제 여기에 그 수주가 되면 뭐 엔진이 많이 나갈 거야. 그래서 네. 엔진들이 올라왔고 그 또 엔진이 많이 올라가면 탱크나 뭐 이런 쪽이 갈 거야 하면서 이 블록, 탱크 이런 쪽에 조선 기자재 쪽으로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당연한 수순이고 조선 기자재는 어떤 면에서 보면 1,000억 미만의 스몰캡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흐름들이 만약에 가면 기존에 갔던 것들은 가격 부담이지만 여기는 물량이 만약에 실리고 거래가 실리면 이게 터지면서 속도가 날 수 있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그냥 일반 조선 많이 올랐던 것보다 기자재의 순환매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후 저희가 공개된 종목 한수 시간에 종목을 부탁드렸잖아요. 그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조선주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조선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뭐 이렇게 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 단위에서 예. 김대복 대표님이 좀 보고 있는 종목이 있나요, 혹시? 당연히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받는 거는 네. 세진중공업이죠. 세진중공업. 왜냐하면 세진중공업이 현대 중공업하고 현대 미포가 합병이 되거든요. 네. 합병이 되면 이제 이 합병이 되면서 두산 비나를 인수했단 말이에요. 두산 비나를 인수했다는 얘기는 이제 LNG의 어떤 탱크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원래 탱크를 만드는 세진중공업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각광을 받는 이런 자리에 왔다 이렇게 보겠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스몰캡들이 여러 개 많이 붙어 세진중공업이 올라가면서 많이 붙는다. 그렇게 보면 저는 요거는 새로운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김대복 대표의 조선 이야기 들어봤고요. 순서대로 우리 박종현 대표 그리고 권태민 대표 순서대로 조선에 대한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대표 조선에 대한 의견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의견 것일까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주도주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10월까지는 3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 조정이 나와도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시장에서 조방원이 이끌어갔던 건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일각에서 이것도 일각의 의견입니다. 네네. 일각에서는 조방원에서 이제 좀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네네. 이게 2차 전지와 자동차, 네. 뭐 요 정도 섹터군으로 반도체 이쪽으로 좀 전환이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의견에서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주도주가 저는 하반기는 어느 정도 변경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미국하고 지금 조선 쪽에 협력하면서 그 이슈로 지금 조선 쪽에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그래요. 지금 원자력 쪽도 지금 미국과의 협력을 좀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MOU를 좀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도 10월까지 추가적으로 하반기 이슈가 나오면은 주도주들이 하반기 한번 올라왔다가 고점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어떻게 보면 관세에 대한 이런 부분이 10월달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대법원까지 지금 결과가 미국 쪽의 결과가 만약에 불법으로 정확하게 이게 확정이 된다면 관세의 피해를 봤던 이런 종목군들이 또 강하게 리바운딩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월까지는 현재 조망원들이 좀 순항하면서 올라오고 호흡이 좀 더 길어질 것 같다. 네. 이렇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권태민 대표 조선 기자재입니다. 네네. 조선 기자재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게 보고 있고요. 종목을 제가 차트로 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몇 종목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예, 제일 대장이 이제 하나오션이었죠. 네, 차트 보여주시죠.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노란색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네. 이때 조방원 죽었다 얘기했을 때 저는 안 죽었다 얘기했었고 지금 이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하나오션. 하나오션입니다. 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이 두 개가 이제 쌍두마차예요. 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네. 이렇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77570 STX 엔진 네. 엔진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82900 범연 퓨얼셀이 들어갔고요. 네. 이제 잠수함에 들어가는 것들이 STX 엔진과 범연 퓨얼셀이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네, 네. 그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관련돼서는 이 종목 46093고 이 현대 힘스가 블록 관련돼서는 또 세계 거의 뭐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 힘스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저희 클럽에서는 이 종목을 좀 공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외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07580 세진중공업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네. 차트가 좋게 움직이고 있죠. 그다음에 한진중공업 엄청 올랐습니다. 이거 HJ중공업. 전반적으로 다 살아있네요, 지금.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14190. 신기하시죠? 제가- 여러분, 지금 권태민 대표가 다 이 번호를 다 외우고 계셔갖고 이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1490 이게 다 종목 번호입니다. 이게 종목 오리엔탈 전공. 오리엔탈 전공 오리엔탈 한번 먼저 올라갔다가 네. 빠져 다시 올라가는데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이런 대장주가 움직여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보험도 한국조선해양이 좀 요즘에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관된 게 현대힘셀에서 저희는 속된 말로 여우짓 한다고 대우조선해양보다는 한국조선해양보다는 그래도 좀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현대힘스로 공략을 했고요. 네. 뭐 세진중공업, 뭐 HJ중공업, 뭐 기타 등등 STX 엔진 뭐 다 좋습니다. 지금 이 기자재 종목들은 향후에 실적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찍힐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는 2차 전지에서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네. 실적이 진짜 숫자로 찍힐 수 있는 기대감이 아니라 거의 여기 아니면 안 되라는 것들을 공략하셔야 된다. 말씀해오는 일단 추세는 살아 있고 조선 기자재 쪽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렇다면 그 타이밍은 지금이라 보시는 걸까요? 전 지금 좋다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방송 나와서 뭐 앞으로 뭐 다음 달부터 보세요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좋습니다. 저는 김대국 선배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연륜이 있으시잖아요. 네. 또 실력도 있으시고 또 단기주도 잘하시거든요 오히려.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 보는 눈이 뭐 좋으신 것 같다 감히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요. 일단 월요일 팀 재미는 저희가 포기했지만 내용적인 면과 시장을 보는 어떤 이런 시각이나 이런 부분은 뭐 거의 뭐 최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화수, 목, 금도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김대국 대표님 얼굴로 승부하시지 왜? 네. 김대부 대표님은 그래도 좀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주무신다는 착각이 이렇게 이를 때가 있어갖고 조금씩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대복 대표님의 내 마음속의 탑픽 섹터는 조선 기자재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이제 다음 키워드 살펴볼 텐데 이번 키워드는 박종현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소각입니다. 소각 과연 무슨 얘기일지. 권태민 대표님 소각. 뭐 없앤다 뭐 이런 앞에서 거죠? 말씀하신 네, 뭐 네. 상법 개정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면 뭐 저기 뭐 저기 벽제를 갈 수도 없고. 이게 미리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대복 대표님한테 큰 기대를 갖고 소각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좀 재밌게 얘기해 주시죠. 키워드. 저는 뭐 그냥
소각하니까 생각나는 거는 네. 안 되는 종목들은 다 소각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요. 노각이 생각. 그래요. 노각이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미있는 다른 요일에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각은 과연 어떤 또 섹터를 품고 있는지 소각에 관련된 내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소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번 달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1차 개정안, 또 집중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2차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자사주 소각안을 내놓는 기업들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올 들어 자사주 소각 공시는 214건으로 작년 연간 공시 건수보다 16%나 웃도는 수치입니다. 우리 증시에도 적지 않은 파급력이 예상됩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소각의 섹터는 바로 정책이었습니다. 네, 내 마음속의 섹터는 정책입니다. 우리 박종현 대표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정책주, 과연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네. 내용일까요? 말 그대로 자사주 소각, 자사주 의무화 소각. 법안이 네. 일단 9월 달에 통과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어차피 시장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려면 정책적인 부분이 빨리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시장이 조정이 나와도 결국에는 정책이 나오게 되면 관련된 이런 자사주나 지주사들은 시장 반등 때 같이 올라오는 구조가 조정이 와도 그런 구조적으로 우리가 자사주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정 시 좀 포트에 좀 편입을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이쪽 자사주 정책주 쪽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은 자사주 소각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쪽을 지금 공략하는 것이 맞는 건지 네. 여기서는 좀 옥석 가리기와 노하우, 팁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은 ROE나 EPS가 일단 올라오면서 네. 시장이 또 주주 가치가 일단 제고되면서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이런 대부분 이런 지주사들이나 자사주가 높은 기업들 중에 보시게 되면 배당 성향이 또 높은 종목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또 그런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군들에 투자하게 되면은 플러스로 또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배당 수익도 얻고 정책이 통과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일단 변동성이 좀 발생할 수 있는 9월달, 10월달 같은 경우는 이런 정책주들이 어느 정도 안정성 있는 좀 수익을 좀 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금 정책주 그 중에서도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네. 이 이슈를 품고 있는 종목들을 접근을 했어요.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고 네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건 좀 뭐 연속성 있게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건 좀 방망이 짧게 잡고 봐야 되는 어떤 이슈인지 네네.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종목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자사주 소각을 하더라도 보통은 10%에서 20% 정도 소각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PBR이 뭐 퍼가 이렇게 낮은 종목군들이 있고 수익이 나는 종목도 있고 안 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정부 정책 자체가 일본과 비슷한 정책으로 저평가된 기업들을 부양해서 지금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PBR 기준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0.5배 이하 종목군도 굉장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정책적으로 계속 이렇게 드라이브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안착을 하게 된다면 네. 그런 종목군들은 좀 일본과 비슷하게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무방하지 않나 좀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정책에 대한 이런 이슈로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좀 맞겠다. 그래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적으로는 어떠세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나요? 네, 이 저는 정책주? 지금이 제일 좋은 타임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뭐 조선 쪽 오늘 보시게 되면 조선, 뭐 로봇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 종목군들이 많이 나왔는데 개별 종목군들을 보시면 로봇 외에 지주사 일부 종목군들이 네. 그래도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 지금 9월달 본회의에서 어느 정도 통과가 유력하기 때문에 조정 시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충분히 좀 수익적인 측면에서 매매 관점에서 충분히 매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종현 대표의 눈여겨봐야 될 섹터는 정책주인데 좀 더 안을 들여다보면 지주사로 저희가
표기를 되겠죠? 네네. 지주사 쪽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태민 대표는 지주사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짧은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한두 달 전인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네네. 지주사 말씀드리면서 노르홀딩스 말씀드린 적 있어요. 네, 기억납니다. 예, 한 두세 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차트 한번 보실래요? 네, 노르홀딩스.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때 만약에 방송 보신 분이라면 이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대단하죠? 2만 원짜리 지금 3만 5천 원 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목표가 네. 4만 원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 있어요. 여기 내용 보시게 되면 지금 KCC가 업계 1위거든요. 근데 업계 2위 노르홀딩스가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페인트 도료를. 네.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7% 정도 지분을 취득했는데 이게 만약에 자사주뿐만이 아니고 그 대주주와 가까운 쪽에서 취득을 한 그 지분과 KCC가 조금 더 지분을 더 편입을 한다면 네. 이거 잘못하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목표가 4만 원 증권사에서 나왔고 이 뉴스에도 나온 겁니다. 팩트입니다. 8월 29일 나온 것들인데 네. 여기서 이제 슈팅하면 이거 또 품절주예요. 한 100만 주밖에 유통량이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사주 소각까지 만약에 된다면 이 자리에서 저는 2배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잘하면 뭐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 뭐 편입을 안 해놓은 종목인데 네. 만약에 본다면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좋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대복 대표는 자사주 섹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면서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대표님만의 자사주에 선별하는 옥석 가리는 방법? 자, 대표님 이 일단은 자사주에서 뭐- 어떤 걸 보시는지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사주. 저는 뭐 자사주 지금 현재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정책 아닙니까? 네. 지금 최근에 주가가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못 갔던 이유하고 중국이 많이 갔던 것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중국은 정책을 막 그 부동산은 박살 났는데 주식의 시장에 올인하게끔 자꾸 만드는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네. 대한민국은 주식시장에 있는 그 부동산에 있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물꼬를 틀려면 이런 정책은 기본이고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 세법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세법이 뭔가 지금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와야 될 자리에서 딱 나와줘야지 속도를 내는 거지. 나중에 한참 있다가 나오면 그 약발도 안 먹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지금 지금 이제 더 센 상법에 의한 수혜주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사주를 많이 보유했던 기업이나 아니면 또 이제 그 지분 구조의 어떤 흐름에서 지분이 경쟁이 될 수 있는 이런 쪽 시장 흐름들로 두 가지가 나가는데 자사주를 단순하게 소각하는 이런 쪽은 지난번에 올랐던 그 7월달, 6월달에 올랐던 그 자리를 살짝 넘어가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많고 M&A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또 속도를 한 번 더 낼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요. 지금 전체 큰 그림에서는 정책은 무조건 지금 이제 그 부동산에 있는 돈을 자금을 지금 현재 주식시장으로 끌어오는 세법이 무조건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결국은 정부의 좀 빠른 정책이 뭐라고 할까요? 부동산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를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박종현 대표의 세 번째 내 마음속의 섹터는 지주사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바라보는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이슈를 만나봤는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 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을 이제 준비해 주셨는데 먼저 우리 권태민 대표님. 네. 종목을 선택하신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에 놓고 오늘의 이 한 수의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현재 실적 좋고 향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메이저들의 수급이 좀 좋고 뭐 그게 뭐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네. 실적, 영업이익과 수급 쪽에 네네.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자, 우리 김대복 대표님은 어떤 기준에 놓고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예, 오늘 종목 선정인 건 이슈하고 이슈. 볼륨, 뭐 그 거래량을 볼륨이라는 보고 건 거래량. 거래량, 이슈는 뉴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뉴스가 있고 그거에 따른 거래량이 있는 예.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 박종현 대표의 종목 선별 기준 궁금합니다.
시장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주 중에 뭐 펀더멘털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해석할 수 없는 네.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정책주, 자사주 소각과 지주사 종목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종목 선택은 지금 추세 전환. 추세 전환? 네, 추세 전환된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분의 종목들 선별 기준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권태민 대표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민 대표의 종목 공개합니다. 자, 권태민 대표 선별 기준은 영업이익과 수급을 눈여겨보신다고 하셨는데 역시나 알테오젠을 첫 네. 번째 종목으로 탑픽으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알테오젠을 얘기할 때마다 좀 제가 좀 지탄을 좀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왜 알테오젠 자꾸 얘기하지? 알테오젠만 얘기하지 합니다. 근데 수익이 그만큼 나니까. 그렇죠. 저희 클럽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안 팔았어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사가지고 40만 원대 산 것도 있어요. 네. 결론적으로는 10만 원대 샀고 40만 원대 사고 수익률은 줄어들지만 수익금이 들어가면 이기는 거니까 앞에서 뭐 어느 정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네. 2대 주주인 형인우 대표, 카카오 김범수 회장의 처남이 되나 그렇죠. 회사에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이거 이선상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2026년은 네. 회사가 확 바뀌게 되는 아주 좋은 해가 될 것이다. 박수준 대표가 얘기를 했고 이 뉴스의 팩트입니다.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올해 하반기쯤 신청해서 뭐 내년쯤 들어갈 것 같다라는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거기다가 이제 그 글로벌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맥콜이라든가 CLS에서 목표가 59만 원, 58만 원 나오고 그다음에 뭐 올해 상반기에 가장 영업이익이 많이 뛴 회사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라이센싱 아웃해서 기술료가 들어오진 않았지만 거의 안 들어왔지만 거의 뭐 몇백억 정도 들어왔고 거의 1,000억 가까운.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뭐 키트도 하나만 해도 속된 말로 게임 셋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이후에 뭐 일본이라든가 그다음에 전 유럽에도 다 수출을 해놨기 때문에 액시 수출을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머크 이런 데를 본다면 그냥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라 정말 메이저 제약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선택한 가장 매출액이 많이 나오는 의약품 중에 하나인 키트루다를 제형 변경한다는 것 그것만 한 가지만 하더라도 이 기술을 다른 데서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의 예전 과거 인터뷰를 보시면 몇 개월 전에 나온 인터뷰를 보신다면 1, 2년에 하나 정도씩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 기술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 그 의약품 박람회에서 이 알테오젠 부스를 찾아와서 10개 회사 정도가 제품을 가져갔답니다. 가져가서 이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게라고 한 게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제 답이 오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아니 우리는 아니야라고 안 쓰는 데가 있고 네. 우리한테 기술 좀 넘겨줄래? 얼마 줄게?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대표가 여태까지 한 얘기가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신뢰성이 간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라이센싱 아웃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뭐 목표가도 말씀드릴까요? 네, 목표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진입가는 현재가라고 말씀드리는데 한 방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한 5번 정도 분할로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평균 단가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고 1차 목표가는 뭐 글로벌에서 이 리포트에 나온 목표가 네. 59만 원보다 좀 높은 60만 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100만 원까지 저는 보겠습니다. 손절가는 37만 원 제시하는데요. 지난번에 알테오젠 제가 20만 원, 30만 원대 50만 원 제시하니까 저 요거 더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분위기가 그리 갈 수 있는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공략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만약에 매도할 경우에는 또 이 방송에 나와서 또 말씀드릴 것이고요. 여기 자막에 나오듯이 금리나 수혜도 가능하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뭐 꼭 갖고 있을 종목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차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지난번에 여기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며칠 있다가 좀 급등이 나왔고 또 흘러내렸지만 괜찮은 모습인데 주봉으로 보시면 이런 차트입니다. 그때 그려드린 그림이에요. 자, 여기에 매물벽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넘어갔죠. 네. 넘어갔기 때문에 좋은 모습. 월봉으로 본다면
제가 최 교수님 씨한테 항상 띄워놓고 말씀드린 그렇죠. 겁니다. 이게 우상향인가요? 우하향인가요? 우상향이죠. 예, 그러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권태민 대표의 첫 번째 종목 한 수는 알테오젠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대복 대표의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자, 김대복 대표는 선별 기준은 이슈와 뉴스와 거래량을 본다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로보티즈를 첫 번째 종목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내 마음속의 탑픽 로보티즈 어떤 내용일까요, 김대표 대표님? 예, 저는 먼저 그 AI의 어떤 그 마지막의 주자는 휴머노이드하고 자율주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휴머노이드 하면 로봇이잖아요. 네. 그 로봇의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은 것, 밸류체인이 가장 높은 것은 액추에이터라고 봅니다. 그 액추에이터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근육과 같은 이런 것들이라서 이게 휴머노이드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액추에이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회사가 로보티즈이죠. 그래서 로보티즈는 이제 휴머노이드로 가기 위한 어떤 가장 그 좋은 이런 흐름인데 휴머노이드가 우리 인간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 인간하고 똑같은 건데 문제는 대량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생산을 한두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대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를 한 거죠. 그 이제 유상증자를 해서 대규모 이제 설비 투자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그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할 때하고 지금 성장이 멈춰 있는 기업이 지금 이제 유상증자할 때는 즉 똑같은 증자라도 설비 투자가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에서 설비 투자할 때는 일시적으로 가격 조율 받고 무조건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최근에 보면 이 주가가 8만 원대에서 10만 6천 원대까지 급등하고 나서 가격 조율이 들어왔댔고 이제 유상증자 1,000억의 유상증자가 다름이 아니라 네. 이제 자체 생산 능력을 키운다 이런 거고요. 이게 이제 3분기부터는 그 이제 액추에이터 안에서도 손가락 이제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손이거든요. 이 손인데 이 로봇의 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액추에이터라는 게 이렇게 만져서 계란을 이렇게 만졌을 때 세게 만지면 우리는 이게 깨지겠다 이렇게 하지만 로봇은 그렇게 인식이 잘 안 되는데 그렇죠. 요거를 지금 이제 예전에는 유압식 액추에이터를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 모터식 이런 쪽으로 쓰는데 이게 개발을 잘하는 그 지금 이제 그 회사가 성장성이 있는 회사이다. 로보티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그 어떻게 보면 액추에이터를 만들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증자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이것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지금 이제 테슬라나 이런 쪽에서 제 휴머노이드를 대량 생산하는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지금은 미국이 생산 능력이 제조 생산을 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을 할 수 있는 회사나 나라는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한국에 대한 수혜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겠고 그래요. 지금 이 흐름에서 보면 지금 이제 가격 조율이 충분히 들어왔고 저는 이제 이슈하고 볼륨을 봤는데 볼륨이라는 게 최근에 대량으로 거래를 시키면서 손바꿈을 한번 딱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에서 지금 이제 거래가 싹 줄어들었다고 보면 다시 거래가 늘어나는 자리가 지금 좋은 매수의 기회가 그래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좋습니다. 가격은 그 이제 내일 시초가 전후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목표는 1차는 11만 원, 2차는 13만 5천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7만 8천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보티즈 저희가 김대복 대표의 종목으로 만나봤는데 유상증자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다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한다 해서 11만 원대에서 8만 원대로 그렇죠. 떨어졌고 이게 어저께는 올랐다가 오늘 떨어졌거든요. 그 어저께 오를 때는 기관들이 여긴 좋다 하고 기관 외국인 샀는데 오늘 때리니까 네네. 같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져도 그냥 받는 게 좋다.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아예 다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지금은 확인이 됐는 거라고. 다 된 거라고. 지금은 전 됐다고 보고 어저께 들어온 세력이 오늘 안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대북 대표의 첫 번째 종목 로보티즈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박종현 대표의 종목 만나볼 텐데요. 박종현 대표의 선별 기준부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박종현 대표는 지주사의 비중을 높은 지주사 쪽을 본다고 하시면서 추세가 전환이 된 쪽을 선별 기준으로 놓고 보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박종현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요, 일성 IS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일성 IS가 아까 자사주 비중이 지금 48.7%로 자사주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 PBR이 0.7배 이하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일단 주요 사업은 국내 최초 브랜드 항생제 이쪽을 하고 있는 제약사인데요. 동사가 좀 재미있는 부분은 이런 VC 형태처럼 주식 투자도 굉장히 좀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전에 삼성물산을 투자해서 2,200억의 어느 정도 투자 수익을 거뒀던 종목이고 현재 주식 좀 소유하고 있는 지금 시가총액이 3,100억 정도 되는데 보유한 주식 가격보다도 지금 시가총액이 더 적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한 4, 5% 지금 배당도 주는 종목이고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좀 기술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추세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보시면 하락 추세에서 21선에서 하단 이전 박스 하단에서 좀 반등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종목군들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사실 내일도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우리가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음봉 나올 때 21선이나 21선 이하에서 좀 우리가 눌림목 매매를 좀 할 수가 있는 종목이고 중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고점 부분까지 좀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성 IS 우리 박종현 대표의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권태민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바로 또 이어서 만나볼 텐데요. 과연 어떤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선택하셨는지 권태민 대표 종목 공개합니다. 자, 권태민 대표 두 번째는 이스페타시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별 기준, 영업이익 쪽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수급이 받쳐줘야 되는 종목으로 선택을 하셨다 하셨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어떤 내용일까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관련돼서 노이즈가 상당히 좀 오래 갔었죠. 네. 근데 그 이슈가 다 해결이 됐고, 중요한 부분은 그때 시장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올라갈 때 이스페타시스는 그 상승분, 그 열매를 다 과실을 따먹지 못했다. 지금 이제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외국인들이 7월 1일 날 지분 15.51%였습니다. 15%. 근데 8월 말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오늘도 조금 더 샀고요. 기준으로 25.34%. 결론엔 두 달 만에 10%를 지분을 늘린 거예요. 네, 네. 주가는 5만 원에서 6만 5천 원 정도. 그러면 주가를 이렇게 많이 올리지 않고도 10%는 지분을 뺏어왔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계속하는 그 행태를 봤을 때 이제 그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잖아요. 하면 슈팅을 딱 두 번을 줍니다. 네. 쭉쭉 장대양분 두 번으로 앞자리를 바꿔버려요. 예를 들어 지금 6만 원대면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7만 원, 7만 5천 원, 뭐 7만 원, 7천 원 이렇게 후반대를 딱 보여주면서 바로 팔자로 갈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좀 그냥 확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클럽에서도 이 종목 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량을 좀 늘려줬다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일정 부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을 따라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전량 매도할 생각이 없고요.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가 나온다면 같이 매도를 하겠지만 지금은 추세가 살아있고 우상향 쪽으로 뻗어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제가 이 파란색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방송에 나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기가 힘든 부분이죠. 이때 외국인의 이탈이 없었고 거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에 조금 이제 일부를 덜어낼 것 같고 있는데 이 위에 매물벽이 있지만 이 매물벽을 이걸 매물벽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거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건 매물벽으로 보지 않고 단숨에 돌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과 오늘 윗꼬리를 단 부분은 이게 매물벽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장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이수페타시스는 엔비디아향 매출이 한 40% 됩니다. 근데 오늘 엔비디아가 안 좋았고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상승 전환까지 됐었어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수페타시스는 외국인들이 손으로 주물럭주물럭거리고 있다라고 해서 좋게 보고 있고요. 자, 월봉입니다. 요것도 이제 다시 한번 또 MC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우상향인가요? 우하향인가요? 우상향입니다. 네, 그러면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수페타시스 목표가. 네, 목표가가 네. 1차는 진입가는 현재가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정도가 좋겠고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정도. 1차 목표가는 75,000원. 2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팅이 나온다면 10만 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5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가 5만 원, 목표가 1차 7만 5천 원, 2차 10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권태민 대표의 두 번째 종목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김대복 대표의 두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별 기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김대복 대표 선별 기준은 이슈와 뉴스가 있어야 되고 거래량이 붙어야 된다 했는데 두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이거는 이제 삼성중공업 하면 그 늦깎이 MRO라 이렇게 늦깎이? 예, 늦깎이 우리 늦깎이 하면 그 이제 늦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는 거 그걸 늦깎이라 그러는데 어. 지금 이제 MRO 사업을 가장 늦게 시작한 게 삼성중공업이에요. 이번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제 그 MRO 사업했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특히 HJ중공업은 급등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이제 FLNG 쪽의 어떤 성장력이 좋아가지고 2분기에도 약 한 50% 이상의 어떤 성장세가 나왔댔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약 한 2천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보는데 4분기에 영업이익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지금은 7% 정도 되는데 10.5%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했던 비거 마린 그룹하고 MRO를 했는데 이 비거 마린 그룹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 이제 조선소를 5개 가지고 있고요. 도크가 한 7개인가 그렇게 8개네요. 도크가 8개가 있어가지고 아마 북미 최대의 어떤 조선소인데 여기와 MRO를 하는데 군함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군함을 수리하는 쪽에 삼성중공업 다른 이제 하나오션이나 이런 쪽은 군함을 만들기도 하고 수리하기도 하는데 군함을 안 만들고 수리하는 쪽에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다가 8월 말에 아주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 최근 3일 동안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한번 터지고 나서 음봉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오늘 당장 딱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이런 자리는 뭐냐 하면 대량으로 거래가 딱 나오고 난 뒤에 다음에 거래는 전날보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양봉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은 음봉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일 시가에서 매매에서 성공할 확률이 5대5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가에서 일부 사고 주가가 양봉이 나오는 이런 시장 흐름이면 그때 추가한다면 주가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진입가는 시초가 전후가 될 것 같고 목표는 25,000원을 1차, 3만 원을 2차로 두고요. 손절 라인은 18,000원으로 두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대복 대표의 종목은 삼성중공업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종현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박종현 대표는 지주사의 비중을 높이 평가하고 추세 전환된 선별 기준을 놓고 계신 롯데지주가 딱 부합하는 종목이다 해서 롯데지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롯데지주? 네, 지금 뭐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지금 조정이 나오게 되면 내가 무슨 종목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정책적인 관련된 이런 자사주 관련된 지주사 관련된 종목군들이 제가 볼 때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을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보시면 기간계 수급이 지금 10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자사주 비중이 한 32% 정도 되는데 PBR이 0.5배도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 또 최대 주주가 특이한 점이 8월 초에도 한번 지분 매집을 했고 9월 초 오늘도 좀 지분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주주들이 지분을 좀 추가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고 지금 여러 가지 시장에서 컨센서스 상으로 SK나 롯데지주 이런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이 노란 라인이 21선입니다. 파란 라인이 61선이고 지금 보시면 장대 양봉으로 어느 정도 지금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5일선 타면서 상승 흐름이 지금 단기 바닥에서 추세 전환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 5일선 이탈하고 이런 이탈하는 구간에서 좀 분할 매수 하시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전고점 부근 이 목표가 38,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이 전저점 부근 요 장대 양봉이 나온 요 기준봉 27,000원 여기 이탈 없다면 전고점까지 좀 중기 투자가 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롯데 지주까지 우리 박종현 대표의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익으로 가는 비장한 한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종목들 정리를 도와드리고 저희가 9월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정리가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바로 시장 전망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9월 1일이 됐고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살펴봐야 되는데 권태민 대표님, 9월 우리 시장 권태민 대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어디고 어떤 시장이 펼쳐질 거라고 전망하고 계실까요? 앞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상향으로 뻗어나가는 건 기정사실이고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동이 있다는 거죠. 이 파동에서 벌었던 돈을 다 날리면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우지수라든가 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게 지금 움직여요. 그리고 연간 차트로 봤을 때 미국 지수는 밀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다우지수 차트입니다. 자, 이게 이제 노란 박스 부분에 있는 부분이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때입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뻗어난 거 보면 미국 시장은 항상 우상향으로 가면서 이런 출렁거림을 줬다. 근데 이 출렁거림에서 개인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깡통이 속출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건 지난번 미국 시장입니다. 요렇게 하락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 우상향 갔죠. 미국의 100년 차트 놓고 보게 되면 뭐 2차 세계대전, 오일 쇼크, 기타 등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우상향으로 뻗어나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올라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노란 박스가 뭘까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의 차트입니다. 3분봉입니다. 네. 하루 종일 떨어졌죠. 정말로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런 3분봉입니다. 이런 장이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 손실이고 새로 들어온 사람도 다 손실이라는 얘기인데 시장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큰 상승을 기대할 재료는 부재 중이다. 네. 부재하고 좀 보수적인 접근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시장부터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 메이저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손을 대는 종목들로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개별주 같은 경우에야 뭐 개인들이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개별주가 아니라 이런 시장에서 좀 메이저급들, 최근에는 우상향으로 뻗어나서 횡보하는 장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 대표주를 사야 될지 개별주 사야 될지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현금 30%는 무슨 얘기냐면 대장주 갖고 60, 70% 갖고 있고 30% 가지고 치고 빠지기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수가 상승을 할 경우에는 이 전략이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지수가 횡보하거나 조금 눌려진다면 오히려 개별주들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에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큰 상승을 기대할 재료들이 별로 없다. 지금 재료가 부재하고 오히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다만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봐서는 금리 문제는 있는데 금리는 이날을 만약에 빅컷을 하면 더 문제로 저는 생각해요. 네. 빅컷을 한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에 0.25%포인트만 베이비 스텝으로 가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0.25%포인트를 그다음에 내린다면 모르겠지만 이번에 만약에 0.5% 이상의 빅컷이 나온다면 아니면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뭐 그런 식으로 뭐 0.7원 이렇게 나온다면 그거는 시장에 오히려 데미지 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다만 이제 앞에서 이제 박정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BOJ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할 경우에 네네. 그럼 NKD 트레이드머니 자금이 빠져나가는 뭐 와다르메 부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김씨 부인 뭐 이런 얘기인데 네네. 일본의 투자금이 제로 금리로서 돈 빌려와서 외국에다 이제 투자하는 그 자금을 말하는 건데 이제 뭐 여성분들이 한다는 게 아니라 빗대어서 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런 만약에 NKD 트레이드머니가 만약에 일부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나라에 가장 큰 타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금리도 그렇지만 일본 금리 잘 봐야 된다라고 저도 한번 보고 있고요. 일단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권태민 대표 9월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어서 우리 김대복 대표는 9월 우리 시장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신지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월 달은 저는 뭐 쉬어가는 자리라고 봅니다. 쉬어가는 자리고 크게 보면 이제 우리 권태민 소장 대표가 이야기한 거하고 그 차이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쉬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공격적으로 덤벼들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애초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거죠. 개인들이 지금 이제 6월, 7월 달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다가 8월 달에 주가가 딱 그때 야 여기다 하고 들어오니까 계속 이렇게 개인들을 길들이게 하는 장이다 이런 얘기인데 개인이 어이쿠 하는 자리가 사실은 좋은 매수의 자리고요. 개인이 환호를 지르는 자리는 던지는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9월 달은 지금 현재 크게 보면 쉬어가는 자리니까 아마 3,100을 이탈하는 자리는 저는 좋은 자리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61선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자리에 그 코스피가 지금 현재 61선을 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5일 연속으로 팔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한, 또 외국인이 선물 시장하고 현물 시장을 동시에 같이 파는 날에는 이 시장 흐름에서는 시장을 조금 뒤로 대형주들은 조금 피해 줄 필요가 있고 길목의 순환매의 어떤 길목, 아까 조선주 얘기하면 조선의 상선을 만드는 것보다 기자재를 만드는 쪽으로 갔던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하면 반도체 안에서 지금 현재 종합반도체보다는 반도체 소부장 쪽의 시장 흐름, 그다음 이런 쪽의 시장 흐름으로 지금 조금씩 바뀌어가는 이런 자리가 저는 좋다 생각하고 9월 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나쁘면 우리한테는 돈이 되는 자리고 좋아지는 자리가 되면 우리한테 돈이 잃게 되는 이런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올라갈 때 흥분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박정현 대표는 9월 시장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신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망하고 계실까요? 예,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봉으로 코스피 차트를 봤을 때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이 정고점이 유동성이 지금 75조, 신용 잔고가 한 25조 됐습니다. 근데 이번 상승장에서 정고점은 유동성이 70조, 최고치가 신용 22조 정도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려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5월부터 보시게 되면 약 순매수가 10조가량 순매수했다가 8월 중순부터 외국인이 한 20%, 한 1조 8천억 정도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9월, 10월 시장은 20-30% 외국인 물량, 현물 물량이 나올 수 있다. 한 3조 정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럼 기술적으로 그럼 추세가 지금 보시게 되면 계속 정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61선 이하, 저는 3,100 이하 포인트까지 3분기에 어느 정도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하되 시장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정책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박스권 또 반등이 또 나오는 구간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계속 박스권 시장이 전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저는 10월까지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중기적으로 이렇게 비중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10월달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고 좀 비중을 넣고 투자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망, 9월 시장에 대한 전망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오늘 보니까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태민 대표는 내일 있으시죠? 네네. 장종건 방금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네네. 하겠죠. 김대복 대표는 지금 있으신 건가요? 예, 지금 있습니다. 지금 지금 있는데 끝나고- 좀 전에 먼저 조금 했고 네. 나중에 결론만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해 주실까요? 기대가 됩니다. 글쎄 이제 고용 지표가 이제 나오잖아요. 고용 지표가 나올 때 이제 고용 지표를 좀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민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고용이 작게 늘어나도 시장 흐름에서 굉장히 파워적인 이런 파워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자리니까 이게 고용이 만약에 나빠져 가지고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면 이거 정말 재미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 지표 발표되기 전에 노려야 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입장입니다. 자, 이어서 대표님 우리 박종현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이죠. 오늘 네, 어떤 맞습니다. 이야기 해주실까요? 9월 같은 경우 개별 종목 장세, 오늘도 개별 종목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또 마디 상승이라고 합니다. 마디 조정이 나오고 마디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 마디 상승할 때 개별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공략할 종목을 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못 드렸던 이 시황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박종현, 김대복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권태민 대표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죠. 오늘 네, 어떤 지금 이제 내일 두 어떤 분, 이야기 해주실까요? 두 분 방송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내일 이제 주무시고 일어나서는 제 방송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내일 8시 30분부터 장이 마감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장중 내내 실전 매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9월 관심 섹터 공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내일은 선착순 50분 파격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내일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선물을 제가 준비해놨으니까 네. 내일 들어오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박종현, 김대복, 박종현 두 분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권태민 대표는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하루 종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TV나 진짜 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두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세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방송 저희가 이렇게 쭉 달려와 봤는데요. 어떠셨는지 짧게 한번 여쭤볼까요? 권태민 대표 어떠셨나요? 솔직히 이 조합이 네, 재미없죠. 뭐 재밌는 조합이 되면 좀 이상하죠. 그리고 하지만 정보와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알차다. 제가 좀 오버를 좀 앞으로 좀 했는데 사실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맞습니다. 사실 좀 네. 죄송한 부분이지만 그래요. 사실은 긍정 힘을 드리고 싶어서 네. 내일은 좋아질 거라고 제가 좀 긍정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밀인데요. 사실 이 조합 굉장히 재미있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저희가 조금 톤 다운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그러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월요일 팀의 가장 큰 기대는 김대복 대표에게 전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오늘 어떠셨는지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 저는 뭐 이 조합이 상당히 좋은 조합이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 얼굴로 승부하려고 그랬는데 수익으로 승부하려니까 좀 그것도 권태민 대표 앞에서 수익 얘기하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얼굴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뭐 지금 뭐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박종현 대표는 오늘 선배님 두 분과 모시고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굉장히 긴 시간을 해서 그런지 엉덩이가 굉장히 아파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시장 자체가 어차피 중립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엉덩이 무겁게 앉아서 좀 투자하시게 되면은 좋은 수익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 저희 함께 오늘 해봤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세 분 다시 인사드리면서 세 분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세 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앞서 세 분이 말씀해 주신 종목들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 수, 수비수, 새 파트너의 탑픽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권태민 파트너의 탑픽 종목입니다. 알테오젠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 60만 원, 손절가는 37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였는데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 7만 5천 원이고요. 손절가는 5만 원입니다. 이어서 김대복 파트너의 탑픽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보티즈 자리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7만 8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이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2만 5천 원, 손절가 1만 8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은 박종현 파트너의 탑픽 종목들입니다. 일성 IS 자리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 3만 원, 손절가는 2만 2천 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롯데지주였는데요. 매수가는 역시 시초가 이하고요. 목표가는 3만 8천 원, 손절가 2만 7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탑픽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